네, 금요일에 입동 기념으로 100 캠핑을 가세요. 네, 11월 되면 이제 캠핑하면 안 되지. 추워요. 그래도 캠핑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서 불도 좀 피고, 네, 그러려고 좀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차가운 공기에 둘러싸여가지고요. 의자에 앉아서 모닥불 피워놓고 라면 먹는 맛.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닭, 똥꼬에다가 이제 맥주 갖다 해놓고 비어치킨 해 먹는 거. 뭐 좋은 사람하고 이제 은은한 불빛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네, 낭만이 있겠죠? 네. 저도 참 많이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가게 되더라고요. 또 추워. 추워.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자, 제 얼굴을 또 보여드리고요. 유튜브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짠, 짠. 네. 반갑습니다. 아, 그러세요? 불륜이랑 가야 돼? 잘 다녀오세요. 내가 다 일러줄 거야. 자, 우리 88TV 계신 분부터,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항상. 시간은 금이죠. 빨리빨리 해야죠. 자, 총알 충전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설리님, 어서 오시고요. 주식초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스트분들, 네, 반갑습니다. 로그인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필명도 보이고, 채팅도 가능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유튜브 계신 분들 인사를 해드릴게요. 네, 요 위에 채팅창 같이 띄워져 있죠? 부자 남편님, 행복한 저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대장경님, 코스피고 종목이고 갭이 너무 많아. 매우로 내려와야 합니다. 네, 뭐 매우로 내려오는 것도 내려오는 거지만 언제 내려오느냐, 또 얼마큼 내려오느냐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그 이야기 또 해보죠. 네. 88TV의 뉴스타트 투자님, 네, 새롭게 시작하시는 투자님이시군요. 어서오세요. 네. 박성범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태권님입니까? 네, 이태권님. 네, 어서오세요. 네, 김명수님, 반갑습니다. 나이 들면 귀찮죠. 아직 나이가 들진 않았는데. 그래요.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간에 인생에서 가장 불꽃을 피우는 나이는 저는 생각해보니까 20대가 아닌 것 같아요. 30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40대부터인 것 같아요. 불꽃을 피우는 나이. 네. 20대가 장작이면은요, 40대부터는 이제 숯이지, 숯. 이글이글, 그냥 막 이글이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비유하던데, 이제 70대가 되면은 이제, 죽었나, 이게 후 불면은 이제 살아있고, 뭐, 그런 것, 예. 그 다음에, 아무리 불어도 안 켜지고, 막 그런 거, 막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20대는 장작불, 막 이렇게 타오르는 거.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그런 유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리 불어도 살아나지 않는 불꽃. 네, 그런 슬픈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불 잘 안 붙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불 잘 붙던데. 네. 긍정의 선물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정원님, 박성원님 어서 오세요. 네, 모두들 행복하시고요. 이따가 저녁에 이제 불이 붙나 안 붙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네. 네, 건틀비입니다. 네, 살아서 만납시다. 네. 자, 뭔 얘기 모르시면 그냥 몰라도 돼.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요, 네, 우리 방송 제목 다들 보고 오셨죠? 한일 관계. 한일 관계. 오늘의 방송. 난 이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글씨 쓸 때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방송. 뭐라고요?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관련주들은 이제부터 날아갈까? 이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어제가 아니었나? 그제였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무려 11분간 왜 11분인지 아세요? 왜 11분 동안 이 환담을 했는지 아십니까? 11월 달이잖아. 이거 아닌가? 네. 네. 김엘리자베님 어서오세요. 전순호님도 반갑습니다. 네. 11분 동안 환담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일 관계의 어떤 새로운 국면이 나오는 것 아니냐.
네, 물꼬가 터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11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뉴스에다 11분이라고 나왔어.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일단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지금 방송 보시는 것들은요, 지금은 이제 부자빠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를 보고 계시죠? 네,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 부자빠님 유튜브에서 진행이 되고, 녹화방송은, 유튜브에서 성투사를 치시면 성투사 채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은 아빠님 채널에서, 녹화 방송은 성투사 채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투사 채널은 뭐다? 한마디로 창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창고. 네. 88TV는 이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88TV 안에서 네, 행복을 느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일단 네,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관련주들은 이제부터 날아갈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도희님 어서 오세요. 네, 백년투자님 반갑습니다. 유도희님 되게 오랜만에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88TV 아니 저기 성투자 채널에서 계속 얘 방송 언제 하나 막 기다리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잘생겼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황꼬붕이님 고맙습니다. 네. 나 이 정도예요. 네. 아무튼 고마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수염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지저분했었어요. 근데 수염을 좀 깎았더니 괜찮다고 하네요. 이렇게 조명도 좀 받고 네. 마사지 좀 한 거예요. 카메라 마사지. 요즘에 이게 카메라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조금 예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어제는 우리가 방송 분량을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자꾸 사담을 나누다가 방송 분량을 실패해가지고 막판에 좀 바쁘게 마무리 좀 했는데 오늘은요,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뭐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그냥 끊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방송 끝나고 9시부터 바로 우리 또 전문가분 후속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끝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그리고 한 가지 당부사항이 있어요.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지금 그 징용공 문제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지소미아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뭐 저만의 소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또 정치 색깔 입히셔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 방송은 그냥 좀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일본을 좀 까고 우리나라 쪽에 좀 선언 그런 어떤 편파적인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시고요. 너 이 새끼 왜 이제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나 중립적인 위치 차지하고 싶은 방송이 아닙니다. 네,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네, 한국 편파 방송을 시작할 테니까 네,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듣다가 좀 듣기 싫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나가셔도 됩니다. 굳이 이거 가지고 저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그 뭐예요? 욕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욕은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일본이 잘못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고 가는 거죠. 그 지소미아 종료 그거 제가 방송 하나 만들었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새벽까지 댓글 달아가지고 제가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또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은 댓글 달으셔도 되긴 되는데, 생방송은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딴지는 좀 안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따가 녹화방송 올라가면 거기다 댓글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징용공이 문제가 한국이 잘못했네, 일본이 잘못했네, 나는 무조건 일본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뉴스를 하나 이제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그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일단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먼저. 네, 딱 뜯어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요,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한일 정상, 이거 YTN 거죠? 네, YTN 맞나요? 네, YTN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저작권 문제 걸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뉴스 보는 건데, 그죠? 한일 정상 깜짝 환담을 했다 이 얘기야. 한일 관계 물꼬가 터질까? 네, 그죠? 한일 정상 깜짝 환담을 했는데 얼마나 했느냐? 여기 있어요. 11분간. 거봐, 11분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공부하고 왔어요. 몇 분간 했나? 근데 이제 이 그 환담을 하게 된 내용은 이제 이제 정상회의가 있었죠. 네. 주식학교입니다. 네. 성투사의 주식학교는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성투사죠. 그래서 이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여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세안 정상회의를 이제 태국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기실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베 내 앞에 와. 이런 드립은 안 좋다, 그죠? 아베 내 앞으로 이거 아니 내 앞에 네 이거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여기 소파가 있네요.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베가 여기서 물러나면 왠지 지는 것 같잖아. 도망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럽시다 그러고 앉은 거예요. 지금 모양새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모친상도 당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위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지금 일본 그 왕 즉위식이 있었죠. 일본 천황 즉위식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코멘트들을 날렸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그동안 이제 그 G20대 같은 때는 뭐 8초 악수했고 뭐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이제 볼만한 것은 그동안 이제 정상회담이 됐든 아니면 뭐 장관 회의가 됐든 아니면 뭔가 이제 그 의원의 어떤 이야기가 됐든 뭐 그런 얘기 자체 그냥 외교적인 채널에 완전 막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공간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11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야기가 주고받았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 얘기가 어떤 게 됐든 간에 뭐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나온 얘기를 좀 보게 되면 어디 갔지? 여기 안 써있나 보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 원칙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일단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뭐랄까, 공정무역이라는 말을 일단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 한국이 WTO에다가 일본을 제소한 내용이 있죠. 내용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 수출 규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원칙적으로 하자. 네,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신뢰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무언가를 끄집어낸 건 없어요. 근데 그냥 그동안 이제 만나기도 싫어 안 만날 거야 안 볼 거야 라고 했었던 것들을 이제는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이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어떤 기대감 정도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이번 달 23일이죠.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가 되는 요 시기까지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사전 초석 포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한일 정상이 깜짝 환담한 것은 전혀 예상이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네. 전혀 예상이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냥 뭐 예정 자체가 없었고 계획이 없었던 정말 뭐 돌발적인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주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의 언론하고 우리나라 언론하고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네. 입장이 안 돼요? 그러면은 몰라요. 일단은 그런 것까지 다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입장이 안 되시면은, 네, 그냥 이쪽 유튜브로 들으세요. 네. 아니면 PC로 들으시거나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면, 먼저 이제 이거 영화로 본다라면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죠? 클라이막스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과거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깜짝 환담을 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았지만 그동안 서로 냉랭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양 국가 간에 무언가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그런 전환 뭐라고 쓸까요?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전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환의 초석이 되었다. 네. 는 평가. 네, 이런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일본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아, 일본하고 어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 결론이에요. 네, 지금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게 결론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몰라. 앞으로 몰라요. 앞으로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상황과 그 다음에 지금 요 상황까지의 어떤 포인트를 딱 집중해 본다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네. 이미영님 어서 오세요. 김재영님, 네, 오차트님 등등등 반갑습니다. 네, 즐겨찾기님도 네. 막말해도 돼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개새끼들이네. 이 정도? 네, 애들이 듣고 있어서 네, 너무 욕하면 안 돼요. 이런 방송은 제 방송은 이제 아이들 또 특히 우리 아이도 제 아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19금도 약간은 이제 수위가 낮아요. 이제 많이 낮아졌어요. 네, 건전한 방송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네. 자, 좋아요. 그러면 한일 관계가 왜 나빠지기 시작했는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한일 관계가 1번 한일 관계가 왜 나빠지기 시작했을까요? 한일 관계가 왜 나빠지기 시작했나요? 혹시 이 문제 아직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우리나라가 왜 일본과 불매 운동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일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논란의 이슈가 나옵니다. 첫 번째 논란의 이슈. 대법원에서 네. 아, 저는 원래 성인 방송용이죠. 19금용입니다. 모자도 빨간색 쓰잖아. 근데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주댕이가 쿵쿵 막 그냥 네. 그렇고요. 자, 어쨌든 대법원에서 뭘 했냐면 강제징용공여에 대한 배상 판결을 냈습니다. 요거를 네,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걸 또 제가 네, 링크를 또 준비를 해놨죠. 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네, 배상 판결. 자, 요약은요. 2018년 10월 30일 네, 개인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 강제징용공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인당 1억 원이죠. 여기 스토리가 나옵니다. 1965년에 한일협정이 맺어집니다. 이때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게 돈을 받죠. 경제지원금 뭐 그런 용도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경제 개발을 이루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안에서 일부 이렇게 배상도 좀 이루어졌어요. 일부 배상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일 국교가 정상화가 되면서 뭘 했냐면 기본 관계 조약, 재산 및 청구권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는 이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강제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했거나 이렇게 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소송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즉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우잖아요. 또는 이제 여러 나라가 싸우거나 뭐 2차 대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자, 독일이 이제 싸움을 붙여가지고 여러 나라를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국적군이 와가지고 독일과 싸움을 해서 2차 대전 때 독일이 패망을 하게 됐죠. 히틀러가요. 패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망을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승자들은 뭘 챙겨요? 전리품을 챙기죠. 전리품. 네, 남자 둘이 열심히 싸웠어. 이긴 사람이 뭘 해요? 미녀를 차지하는 거지. 네, 아니면 말고, 네, 하여튼만에 그런 거예요. 그 전리품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차지하는 건데 그 전리품이 뭐냐면
승자에게 패전국이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나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그런 자금을, 그런 돈을 내가 내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돈을 막 찍어가지고 그냥 막 갖다 뿌렸어요, 세상에다가. 그랬더니 독일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왔던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독일이 이제 한때 경제가 엄청 휘청거렸었던, 네, 애들이 그 기자가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 패망을 하고 나서 독일을 방문했는데 애들이 뭘 이렇게 벽돌 같은 거 갖고 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얘들아 그 뭐니? 그랬더니 돈 뭉치를 이렇게 가지고 막 블록 쌓기 하면서 놀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얘들아 돈을 가지고 이렇게 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저씨 이 돈 뭉치보다 장난감이 더 비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뭉치를 이렇게 벽돌 쌓기 하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10,000원짜리 뭐 100장 이렇게 한 뭉치가 이렇게 있으면 벽돌만큼 있으면 요거 가지고 노는 게 장난감 그 블록 하나 사는 것보다 더 싸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패전국은 이런 협정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배상이 이제 여기 65년에 있었던 한일협정이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따가 댓글로 다루시고요. 여기서 댓글 달지 마세요. 그냥 나의 생각을 계속 얘기할 테니까. 네. 이번 정부가 이거 법을 깼다 어쨌다 이거는 조금 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편파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얘기해 줄 겁니다. 자, 어쨌든 97년도에 지금 신일철주금 현재 일본제철이죠. 이 일본제철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해자 누구요? 강제징용공이 됐었던 그런 분들이 여기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게 원고 패소, 그 다음에 항소를 했는데 항소 기각, 그 다음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역시 항소 기각해가지고 일본에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국내로 가지고 왔어요.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다가 소송을 걸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옵니다. 일본하고 똑같이 됐어요. 일본 재판부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다. 네. 이것은 그리고 신일본 제철을 이렇게 승계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됐고요. 서울 고법까지 가서 항소가 다시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본하고 똑같아요. 근데 2012년도에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일본 재판부의 판결이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어디로요? 서울고법으로요. 그래서 이 서울고법에서 신일철주금에게 이 피해자들 한 명당 1억 원씩의 배상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한 의혹 수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난 정부에서 개입을 했다. 이건 수사 지연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건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이렇게 배상 판결이 나오게 되고 2018년도 10월 31일에 뭘 하게 되냐면 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의 피해자 1인당 1억 원 배상을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합니다. 이게 문제가 됐죠. 자, 이렇게 되니까 기업에게 일단은 그 배상 판결을 내라라고 됐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 65년도에 한일협정에서 나온 거 이미 우리가 다 지불하지 않았냐?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인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서 딴소리를 합니까?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일본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말이에요. 네. 그래. 지금 여기 미군 포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국가 대 국가 간이 맺은 협정에서 다시 되풀이 되니까 이게 기분 나쁘다 이 얘기거든요. 왜 약속 안 지키고 이러느냐 요 상황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 갔니? 저 위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있습니다. 그래, 그거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략을 해서 주권을 뺏어간 것에 대한 그런 피해 보상은 우리가 충분히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청구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제징용, 너희들이 강제로 끌고 가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월급을 안 주고 그런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 보상을 하라는 건 아니겠느냐. 개인의 청구권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일본이요. 이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 그래, 우리가 너희 주권을 침탈하고 너희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뭐 잘못이고 이렇게 배상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는 지구에 없었다 얘기죠. 전 세계에 조선이란 나라는 없었다. 그것은 일본과 같이 합쳐져 있는 일본 제국의 하나의 영토였고,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지 않겠느냐? 일본인을 일본이 데려다가 쓴다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좋아요. 그럼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지금 이 65년도에 맺은 협정에서 불법이 아닌 것에 대한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은, 일본 애들은 이 강제로 끌고 가서 했었던, 뭐 자기 말로 한다면 일본인이 되겠죠? 일본인을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일본인이었던 그 사람이 노동을 열심히 했어. 그리고 월급을 못 받았어. 제대로 된 돈을 못 받았어요. 그 돈 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네, 우리나라 그 법원의 입장이고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온 내용입니다. 일본은 계속 65년도에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미 끝난 이야기 가지고 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소송에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발단이 됐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저는 일단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금액으로 치면은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은 서로 어떤 국가의 어떤 자존심 대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거를 꺼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지금 이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안 한 국가가 북한이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강제징용공들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까지 다 해주게 되면 일본이 북한에게 나중에 피해 보상을 해야 될 때 금액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커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지금 그 고노무새끼 있잖아요. 고노무새끼, 고노다로. 네, 일본 걔 있잖아요. 고노다로, 고노무새끼. 예, 걔도 불과 얼마 전에, 작년에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본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피해 보상을 해주기, 근데 이제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은 빚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일단은 맞는 거죠. 언제든지 딴지를 걸면 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네, 배상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불복을 했죠. 일본이 불복을 했다. 네. 그래서 국가 간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뉴스에서 야, 알았어, 돈 주지 마, 됐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정부가 일본한테, 야, 그렇다면 돈 안 줘도 되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것에 대한 인정만 좀 하면 안 되겠니? 코도 싫대잖아, 일본 애들이.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었고 그 일본이라는 하나의 그 덩어리 안에 있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것 뿐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뭐 그게 법적인 어떤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열받잖아, 이 개새끼들. 네. 아씨, 또 욕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디 지나가다가 동네 꼬매를 가져다가 심부름 시켜도 고맙다고 500원이나 줘야 될 판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열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불복을 했어요. 객관적인 방송을 또 이어가야 되니까 불복을 했어. 불복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국가 간에 네, 신뢰가 없다. 네. 미국과 아니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런 협정을 맺은 것을 한국이 깨뜨리는 거 봐라. 국가 간에 신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뭘 하겠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네. 이 백색 국가는 뭐예요? 백색 국가. 전략 물자를 수출했을 때 그 물자를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나라. 즉, 내 물건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나를 침략할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를 백색 국가가 아닌 나라가 되는 겁니다. 소지가 없는 나라고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되면 소지가 없는 나라. 완전히 믿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제 백색 국가 되는 거고,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우리의 물건을 가지고서 무기를 만들어 우리를 침범할 수도 있는, 즉 신뢰가 없는 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 전략 물자 세 가지에 대해서 뭘 하죠? 네, 세 가지에 대해서 뭐랍니까? 규제를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이제 링크가 있어요. 자세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 네,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서 뭘 해야 됩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 수출 규제가 2019년도 이제 7월 4일 날 시행이 됩니다.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뭐였냐면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걸었습니다. 자, 지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어떻게 됐냐면 전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액친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반도체 기업의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반도체의 70% 이상을 누가 하고 있다? 네, 누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반도체 70% 이상을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한 부분을 어디로 다 주고 있느냐면 우리나라에 주고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재를 걸었다는 것은 일본의 또 다른 속내가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또 다른 속내 무엇일까요? 말은 네,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네. 일본의 속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일본의 속내는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일본의 속내 뭘까요? 일단 말로는요. 앞으로는 신뢰가 없는 국가이므로 규제를 하겠다. 요게 되는 거고요. 뒤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해요? 산업의 추가 발전을 저해하겠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있죠. 속으로는 한국을 때려서 선거에 이용하겠다. 네, 요것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일본인들은 이런 반한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선거에 들어가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했겠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뢰가 없는 국가이므로 이것은 사실은 저거였을 것 같아요. 핑계였고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추가적인 발전을 저하겠다. 왜요? 철강부터 조선해가지고 전부 다 일본이 잘하고 있었는데, 사실 일본이 진짜 쪽팔리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섬나라잖아, 섬나라. 섬나라인데 조선이 한국한테 밀렸어. 네. 거기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만 걔네는 온 사방이 바다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배가 없으면 어디 나가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걔네들이 조선이 우리한테 밀렸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끙끙대고, 뭐, 지금 보니까 뭐, 가전제품, TV 이런 것도 옛날에는 소니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틈에 삼성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더니, 꽉 채워버린 게 어디예요? 스마트폰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 거 본 적이 있어요? 일본 휴대폰 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 거? 일본 거 뭐 있지? 모르겠네? 네. 일본 휴대폰 본 적 있으세요? 일본에서 만든 거? 못 봤죠? 네.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일본 뭐 소니 TV 진짜 골동품에서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소니 거 보세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 뭐예요? 마이마이인가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귓구녕에 꽂아갖고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와 뭐 파나소닉 뭐 이런 것들 그때 한참 유행했을 때, 예, 뭐 그런 때나 있었지. 지금은 누가 그런 거 듣습니까? 안 듣죠. 네. 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배알이 꼴렸을 거예요. 아, 한국이 자꾸 추격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한국이 얼마 안 있어서 일본의 경제를 앞지를 것 같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틈을 잡아가지고 한국을 추격을 따돌리고 한국을 눌러버리자. 이런 식으로 됐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일본 만화와 일본 음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전략적인 물자들. 지금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 시장에서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반도체가 없으면 다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됐는데 거기에서 주도권을 뺏겼다. 상당히 위험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의원 선거에서 이제 그 일본이 좀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저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기네 헌법을 바꿔가지고 일본 자위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위대는 그냥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약간의 어떤 또 침략의 야욕. 이 새끼들이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죠. 네. 또 이제 전쟁 가는 국가가 되면 또 어떻게 뭐 슬금슬금 기회를 엿봐가지고 또 침략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려고 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무슨 야욕을 했느냐. 난 여기서 딱 느낌이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이 들어오겠다. 네. 나 그런 개소리를 들었어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 다 들었죠?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이 들어오겠다. 네. 그래서 아, 이 미친 새끼들이구나. 이 새끼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보면 선거에 이용한 내용은 뭐예요? 전쟁 가능 국가. 네. 요걸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침략을 하고 싶었던 얘기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추가 발전, 즉 반도체 산업뿐만 아닐 거예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 사람이 옆에 있는데 뭐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뭐 이렇게 싫어한다거나 또 일본의 문화, 영화, 음악, 만화 또 그 중요한 거 있잖아요. 네, AV 이거는 좀 네.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죠. 네.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난 배척하고 싶지 않아. AV는 잊어져요.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은 네, 배척하고 싶지 않아. 좋아! 좋은 문명이에요. 그럼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희한한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의 주력 산업을 그냥 망가뜨리겠다. 너희들 잘 사는 걸 보기 싫다. 너희들 집안 망하겠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집을 침범하겠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요. 나를 보면서 항상 그 얘기 하는 거야. 에? 아, 당신 요즘에 돈 잘 버네. 내가 그 돈 못 벌게 그냥 어떻게든 너의 나쁜 점을 이렇게 너의 약점을 후배 파가지고 네가 잘 사는 걸 못 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니네 집을 꼭 침범하고 말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지, 그죠? 네, 열받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딱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특히 이번 정부는요, 지난 그 MB 정권,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에서 국민적인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번 정부는 뭐냐면 포퓰리즘 정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소통하는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이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포퓰리즘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이런 반일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그냥 좋게 좋게 대화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네. 왜 당하고 또 가만히 있냐 바보처럼.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이번 정권도 계속 정권을 이어가려면 국민의 지지가 절대로 따라와야 되거든요. 요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좀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이걸 건드린 게 아주 잘했죠.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민 담화를 하면서 일본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싸움의 의지를 밝히게 됐고 실제적으로 우리도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가 되겠죠.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반격이 시작됩니다. 뭐가 됐냐면 첫 번째, 우리도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 네. 일본을 제외하겠다. 두 번째,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겠다. 네. 그 다음에 민간 차원에서는 뭐죠? 차원에서는 불매운동 시작. 안 가요, 안 사요. 그 다음에 뭐죠? 안 먹어요인가요? 네, 안 먹어요. 네, 하여튼 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봐요는 없다. 네. 안 봐요는 없어요. 네. 안 봐요는 없다. 네. 좋은 거는 이해 해야지. 안 봐요는 없어요. 네. 봐요. 네. 이것도 지우고요. 네. 애들이 보면 뭔지 물어봐. 뭘 안 봐? 이렇게 물어본다고. 네. 그런 건 너희들 몰라도 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어쨌든 안 가요, 안 사요, 안 먹어요,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안 입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옷가게도 망하고 사실은 아사히 맥주가 99.9% 이게 그 없어졌다면서 수출이 이렇게 그 수입이 감소했대요.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민간 차원에서 이제 불문 누가 뭐 부추겼는지 어쨌는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네. 불매운동 누가 한 거예요? 정부가 한 거 아니에요. 민간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누가 부추겼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한 것은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과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것 두 가지가 있었고요. 민간 차원에서 한 것은 불매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그만해요. 이제 채팅 그렇게까지 쓰시면 안 돼. 네.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백색 국가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제외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서로 했잖아. 주고받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고 뭐 수출에 대한 또 규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수출 금지가 아니거든요. 네. 이 수출 금지가 아니에요. 수출 금지가 아니라 뭐예요? 규제가 강화된 거야. 90일 안에 일단은 수출 승인만 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되면 수많은 품목들이 있는데 그 품목들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풍아, 너 중요한 얘기야 돼. 저렇게 임마. 니 새끼 너 임마 너 한일 관계 지금 알아 임마? 새끼 너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해. 너 임마 새끼 가지고 그냥 어디 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중요한 얘기. 너 저리 가 임마. 이거 개벽 따고 먹어. 제가 꼭 저렇게 방해를 해야죠. 네. 너 일본 보낸다 너. 네. 시바견 되고 싶냐? 시발. 네, 욕할 뻔했어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본과의 어떤 그런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뭐, 우리도 뭐 제외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적이 없어요. 그, 당장 피해본 건 없죠. 또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서 뭘 했냐면, 저걸 했죠. 탈일본화를 하면서, 국산화의 어떤 그런 시초가 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베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야, 아베야, 난 정말 이제 생각하니까 네가 너무 고마워라고 얘기한 게, 얘 때문에 우리가, 아, 일본 놈들은 역시 상종하면 안 되는 그런 애들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자,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중 많이 들어가니까 항상 엿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게 의존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베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업황 호전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결과를 볼게요. 결과는 반도체 업황의 호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 업황이 그동안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재고가 굉장히 많아. 이게 지금 이야기를 길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2017년도 이야기까지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보통은 이런 방송 가게 되면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만 해도 1시간 갈 텐데, 네, 지금 짧게 요약할게요. 2017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해가지고 재고가 많아졌어. 재고가 많아져가지고 이 재고가 많아진 것을 가지고서 뭘 했냐면, 그 공장에서 이제 잘 팔리니까 많이 갖고 있어야지 하다가 이제 가격이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싸게 처분하겠다, 가격을 낮추게 되니까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주저앉게 된 거죠.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베가 야, 이거 안 준다, 그러면 삼성이 반도체 못 만든다, 반도체 가격 올라가겠구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적이 턴 어라운딩 하면서 그 부분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뭐 박수 쳐줄 일이죠. 그러니까 아베가 어떻게 보면은 살짝 고마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빠님 방송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아베야 고맙다. 바닥 만들어줘서 기식기야.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거기에 또 악플 엄청 달리긴 했었지. 근데 아베가 사실은 이제 시장의 바닥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것에는 좀 동조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반도체 업황에 호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탈국산화. 자, 일본에게 기대지 말자라는 자생적인 어떤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지소미아가 종료됐어요.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10월 달에요. 10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10월 2일이에요. 10월 2일 날,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미사일을 그 잠수하면서 휘 하고 발사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분석력이 좋다, 뭐 서로 좋다, 뭐 끄떡없다, 누가 더 손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미사일을 휘 하고 발사를 했어. 그랬더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발표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2발 발사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늦게 우리나라가 발표를 하죠. 미사일 1발입니다. 잠수하면서 발사한 그 뭐예요 이게 SLBM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자, 이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주목이 빡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된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보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게 된 거죠. 근데 너무나 웃긴 게요, 미사일은 1발만 발사를 하게 된 거죠. 미사일을 1발만 발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정확했다라가 된 거고, 일본은 여기서 이제 마탱한 거죠. 이 얼굴 보이시죠? 네. 그래서 기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2발이라고 얘기했다 1발로 합니까? 그랬더니 2발인 것처럼 보였다. 네. 우리가 단정한 것이 아니라 2발이 쏜 것 같은 모양이었다. 등등등 얘기를 계속 했었고, 또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서 이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잘 몰랐던 거 아니냐 등등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그 중순에 그 관방장관이죠, 네, 국방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노무 새끼죠, 네, 고노무 새끼, 이거 고노, 예, 고노무 새끼, 얘가 고노무 새끼예요. 고노다로. 네, 이 고노무 새끼가 그동안은 이제 안 만나겠다, 만나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 대사관 불러가지고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소리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얘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싶다. 네, 회담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얘기해버립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더
급박해진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소미아가 종료가 결정이 됐는데 이것에 뒤집을 수 있는 기간이 11월 23일입니다. 까지 네, 결정을 뒤집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23일 전에, 즉 22일까지 지소미아 계속 합시다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23일까지 얘기가 안 하면 지소미아는 완전히 그냥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노무 시키는 네, 상당히 이제 좀 똥줄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왜? 해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계속 연결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파적인 생각이죠. 네. 불매운동은요.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겠다. 네. 죽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계 1등, 2등 기업한테 특별한 소재를 팔지 않겠대. 이것은 뭐냐면요. 그걸 파는 기업은 망하라는 이야기예요. 1등, 2등한테 안 팔면 어디다 팔겠어? 세계시장 점유율 70%인데 나머지 20, 30%에다 팔아먹었어. 전 세계 생산량 90%짜리 기업들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네. 고놈의 새끼 되는 거지 뭐. 연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려고 해외에다 공장을 세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외 공장하고 해외에서 해외 대 해외로 거래하는 이런 상황까지 루트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태이니까 일단은 일본 입장에서는 선거에만 좀 이용하려고 했었든 아니면 뭐 일본 한국의 어떤 경제 발전을 저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간에 뭔가 조금 잘못됐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렇게 아주 대단한 어떤 소득을 얻지 못했어요. 뭐 아직까지 이제 이런 완전한 탈일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총리가 아베 총리가 서로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대화의 물꼬가 좀 터지고 그 다음에 뭐 서로 그 원하는 것들, 나는 이걸 원한다. 그러니까 일본 너희들의 수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원한다. 일본은 지소미아가 계속되길 원한다. 그렇다면 서로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오케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아침에 썰을 하나 풀어드렸는데 북한이 그 로켓포를 계속 발사하죠. 방사포. 방사포를 발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 일본 애들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계속 좀 포 좀 쏴줄래? 네. 대포 좀 쏴줄래? 왜냐면 지금 좀 비정상적으로 그 김정은이가 자꾸 포를 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일본 놈이 야 뒷돈을 뒤로 찔러주면서 정은아 이제 포를 좀 쏴주면 안 되겠니?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포를 이렇게 막 쏘면은 일단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이제 국민 정부에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 북한은 우리에게 정말 위협이다. 네. 한국은 정말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하고 한국이 원하는 규제를 좀 풀어줍시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잠깐 해봤던 얘기죠. 믿거나 말거나.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5분 동안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는 구간까지 딱 갔습니다. 네, 오케이. 지금 오늘 딴지 안 걸고 아주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렇다면 여행주와 항공주 등등 관련주는 날아갈까? 사실 이게 문제잖아요. 네. 네,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어제 모두 투어 뭐 이런 것들 막 쭉쭉 날아가더만. 네. 모두 투어. 근데 오늘은 어땠어요? 자, 보세요. 어제 요만큼 올라갔거든요. 12%.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이제 저점 잡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하나투어도 마찬가지. 네. 하나투어. 마찬가지. 다들 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행주와 항공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 이제 호재가 나타나는데 계속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면 그것은 아직은 힘들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올라간 이유는 네, 단기성 호재, 좋은 뉴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기성 호재와 좋은 뉴스 때문이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8월, 9월에 있었던 그 내용도 한번 잘 보세요. 그 여행사들이 이제 큰일 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행사의 예약이 많이 취소되지 못했었던 이유,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8월 달에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미리 예약하죠. 여행은 4개월 전 5개월 전에 미리 예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7월 달에 이야기가 나왔고 불매운동이 시작됐으니까 8, 9, 10, 11 적어도 10월 달 것까지는 아마도 예약들이 되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신규가 이제 영향을 주는 시기는 언제부터요? 이제부터겠죠. 네, 이제부터.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예약을 하지 않았었던 예약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영향을 좀 받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뭐 일본과의 관계 좋아져 가지고 여행 좀 가자, 또는 뭐 일본 거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늘어난다면 언제 좋아집니까? 내년 1월 때쯤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기성 호재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지만, 진짜 제대로 된 기업 가치나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좋은 상황이 반영이 됐을 때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 몇 개월 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뭐예요? 주가가 단기적인 호재를 통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횡보 흐름이 나타나겠죠. 단기에 올라가는 것들은 뭐예요? 그동안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일부 되돌림 정도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해결, 좋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고는 있지만 날아간다 이 표현을 쓰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들어간다 이 표현 쓰기도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주식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설을 좀 길게 풀었다는 거, 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여기 1시간 방송은 너무 짧은 것 같다, 그죠? 벌써 58분 시간이 없어요. 네. 아무튼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한일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관련주들은 이제부터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날아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좋아져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저는 아시아나항공을 샀죠? 네. 아시아나항공을 사서, 네. 수익이 조금 나고 있죠? 네. 수익이 얼마큼 나고 있을까요? 네. 조금 나고 있습니다. 조금. 네. 저는 뭐 그런 자리들을 꼭 놓치지 않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팜 시스템을 공부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아시아나를 사서 뭐 최근에 사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이제 급할 게 없죠.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좋은 뉴스를 통해서 반짝반짝 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렇게 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연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날카로워. 네. 이제는 내가 산 어떤 종목 사는지도 다 알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그 얘기고요. 자, 우리는 이제 내일은 제가 방송이 없고요. 목요일 날 오후에 매전함으로 시작하고요. 목요일 날 저녁에 다시 시황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망했다고 생각되면 그 주식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전문가님들 88TV에서 계속 진행하시니까 그쪽 가셔서 방송 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마지막 거 없이 그냥 마무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좋은 밤 되세요.